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확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률 단원에는 세 개의 절이 있네요. 첫 번째 절은 확률이란, 두 번째는 확률 법칙 얘기고, 세 번째는 수용도와 계수 방법이 있는데, 이제 확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과목 이상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확률을 우리가 그 나중에 추측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확률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제 각 분포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간단히 확률이라는 게 뭔지 이제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런 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간단히 강의가 될 겁니다. 자, 먼저 1절 확률이란에서 이제 용어가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확률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실험, 그 다음에 실험 결과, outcome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 사건, 그 다음에 단순 사건, 대수의 법칙, 여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났네요. 자, 먼저 확률이라는 거, probability라고 얘기하죠. 확률. 자,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죠. 뭔가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확률이 0보다 작을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수치로 확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가 확률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0에 가까울수록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적 실험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인 실험이죠. 이 실험에는 우리가 이제 표본조사도 들어가고 실험 계획도 들어가고 우리가 두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걸 통틀어서 전부 다 이제 통계적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실험 결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과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관측 연구인 표본조사랑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실험. 이거 두 가지를 다 망라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요 확률 단원에서 얘기하는 실험은 동전을 던지는 실험.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교재에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하자. 그걸로 시작했네요. 이게 이제 통계적 실험. 어떤 결과,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실험 혹은 관찰을 망라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 실험을 실행하면 실험 결과가 나오죠. 아웃컴이. 그래서 이제 실험에 의해서 얻는 결과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하면 그 결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H를 앞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 T를 테일 해서 뒷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로 3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HHH.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개는 앞면이 나오고 뒤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HHT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앞에 거는 첫 번째 동전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동전 던졌을 때, 세 번째
문자는 세 번째 결과. 그런데 전부 다 앞면, 뒷면 두 가지씩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총 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네요. 처음은 전부 다 앞면,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제일 마지막에서 뒷면 나오는 거, 여기는 두 번째에서 뒷면 나오는 거, 이건 첫 번째에서 뒷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 개는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짜리.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면이 첫 번째 나오는 경우, 두 번째 나오는 경우, 세 번째 나오는 경우. 제일 마지막은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8가지가 가능한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S라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샘플 스페이스 해가지고 US나 똑같으니까 S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통계적 실험에 의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실험 결과들, 아까 아웃컴들의 집합. 그러니까 모든 아웃컴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는 아까 8가지가 가능했죠. 그래서 8개를 이렇게 집합 형태로 이제 가루에 묶는 거죠. 요런 중가루에다가 요 사이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모든 가능한 아웃컴들의 집합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거, 이걸 이벤트, 아까 어떤 사건의 가능성, 이게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건은 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1개나 2개나 3개나 전부 다나 이제 그런 이제 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이걸 이제 각각 원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소들 몇 개의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 사건 A 가지고 이제 사건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A, B, C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런 문자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A를 앞면이 1개 나오는 결과의 집합이다. 사건도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면이 하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거 여기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3개가 사건 A의 집합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명명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집합, 이거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책에는 사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사건, 이건 심플 이벤트. 아마 글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요거는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단순 사건을 엘리먼트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로 이제 또 많이 나타내요. 뭐 굳이 A라고 나타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원소, 엘리먼트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E1, E2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달리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단순 사건,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사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용어들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네요. 어떤 용어냐면 통계적 실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 이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의 모든 가능한 것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고, 표본 공간의 원소들의 그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걸 갖다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사건 중에서 단순 사건은 원소가 하나로만 구성이 된 사건을 얘기를 한다. 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할게요. 자,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벤트의 확률. 그래서 P 확률. 그리고 가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사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이거는 A의 확률 이렇게 읽죠. 우리가 A의 확률. 여기 보통 이 P는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확률 얘기를 할 때는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률은 반드시 0 이상 1 이하의 값만 갖는다. 0보다 작을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맥시멈 제일 큰 값 1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 사건 A가 할 때마다 나타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PA가 제로라는 거는 사건 A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아무리 많이 해도 0번 나타난다.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거. 결코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의 확률. 표본 공간의 확률은 우리가 아웃컴의 모든 가능한 걸 거의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PS는 표본 공간의 확률은 이 안에 있는 거 어떤 거라도 반드시 일어나니까 아웃컴으로 반드시 되죠. 그러니까 요 S의 확률은 1이다. 즉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표본 공간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거를 다 망라해 놨으니까. 자, 이런 것이 확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확률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그런 수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1이라는 거는 항상 발생하는 거, 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고, 확률이 제로라는 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고, 표본 공간의 확률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확률을 알았으니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확률 계산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여기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제일 첫 번째 거는 주관적 확률 혹은 직관적 확률, intuition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실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1번은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활용을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뭘 쓰냐면 과거의 경험, 판단, 의견 이런 어떤 자기 주관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그렇게 주관을 활용을 해서 확률을 얘기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주관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동생이 이번에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합격할 확률이 80%다. 상당히 있네요. 이건 0에서 1 사이 수치인데 80%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동생이 공부하는 거 혹은 학교 성적 여러 가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한 학교 이런 걸 보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도수 방법. 상대도수는 여러분들이 도수음표표 구할 때 이미 알고 있죠. 자,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총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도수가 n번 반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계급의 도수가 f번 나타났다. 그러면 상대 도수가 f 나누기 n이죠. 그래서 확률을 요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 도수 방법입니다. 자, 이 원리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 거거든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law of large number. 그래서 굉장히 큰 수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n이 실험의 반복수죠. 요게 크면 클수록 이 상대도수 값은
사건의 이론적인 확률값에 점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갖다가 겨우 10번 해갖고는 상대도수 값이 확률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차이가 실제 확률하고 그 상대도수 값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 반복을 예를 들어서 10,000번쯤 했다. 그래서 상대도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의 상대도수 값은 실제 확률 값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전을 이제 만약 이 동전이 굉장히 공정한 동전이다. 우리가 공정한 동전이라고 얘기하죠. 페어한 동전. 그거는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0.5씩인 그런 동전이에요. 그걸 페어한 동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앞면의 확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동전을 10번쯤 던졌어요. 그러면 그때 나온 앞면의 상대도수, 그거는 앞면이 10번 던졌을 때 3번 나올 수도 있고 막 극단적으로는 2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9번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6번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값은 실제로 0.5하고는 거리가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0.5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동전을 갖다가 10,000번쯤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상대도수는 앞면의 그 상대도수는 0.5에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거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던져서 얻은 결과는 실제 확률값하고 굉장히 근사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도수를 확률의 근사값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결과, 또 많이 쓰는 결과죠. 실험 결과들이 모두 등확률인 경우. 그러니까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똑같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확률 계산하기가 쉽죠. 왜? 전체 수로 각각의 원소를 그 원소 1을 전체 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표본 공간 안에 8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8분의 1씩. 표본 공간 안에 6개의 원소가 있다. 각각 6분의 1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확률과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으로 한다면 원소 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사건에 속해 있는 결과수를 전체 결과수로 나눈 거. 그러니까 개수만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등확률인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등확률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예제를 한번 같이 보죠. 확률 할당. 다음 각 사건을 고려하여 확률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하시오. 스포츠 어나운서가 세일라가 100m 달리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확률이 90%라고 추정한다. 이거는 반복이 가능합니까? 세계 기록을 달성하는 게 몇 번 된다면 우리가 상대도수를 계산을 하지만 세계도 아직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순전 주관이죠. 그래서 과거 성적에 근거한 직관을 사용한 듯하다 이런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대도수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세계 기록 세우는 거는 반복 가능한 게 아니죠. 자, 헨리는 OX 문제에서 랜덤으로 답을 써도 정답이 될 가능성은 0.5라고 생각한다. 랜덤이라는 거는 그냥 찍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뭐 답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찍는 거. 자, 그럴 때 두 가지 답은 정답 아니면 오답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찍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랜덤으로 하는 거는요.
자, 그러니까 선택의 확률은 똑같고 이제 등확률을 이용해서 결과가 두 가지니까 각각 0.5씩 2분의 1씩 0.5로 확률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찍을 때 그 답이 정답일 확률은 2분의 1, 오답일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단체에서 실험 보고서 표본 200건 중에서 80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오류가 있는 실험 보고서를 얻을 확률이 0.4라고 추정한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자, 표본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체가 아니니까 200건 중에서 80건이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요거 나누면 얼마예요? 이게 이제 80 나누기 200이니까 0.4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도수가 0.4니까 상대도수 방법을 써서 0.4를 확률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확률의 근사값이죠. 근사값. 자,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1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설명된 사건의 확률을 할당하시오. 어느 대학에서 500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375명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였다. 그 대학에서 랜덤으로 뽑힌 한 학생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였을 확률을 평가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표본이긴 하지만 500명 중에서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좀 믿을만 하죠. 375명이 이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75%거든요. 0.75.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어떤 지나가는 학생을 랜덤으로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할 확률은 이제 요 상대도수 방법을 활용을 하면 역시 75%죠. 0.75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랜덤으로 지나가는 어떤 학생을 한 명 딱 뽑았을 때 이제 보지 않고요. 내가 앞으로 5번째 지나가는 학생을 뽑을 것이다 해가지고 5번째 딱 지나가는 사람을 딱 뽑으면 그 사람이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할 확률은 우리가 이제 착용할 가능성은 0.75가 되는 거죠. 75%.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를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서 기금 모음을 위한 바베큐 파티에서 석쇠 청소를 할 사람을 한 명 뽑으려 한다. 각각 뽑힐 확률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조지가 뽑힐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4명이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뽑힐 가능성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4명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4분의 1, 0.2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10번 고래 사진 작가인 조한나는 다음 여행에서 청고래를 찍으려 하고 있다. 청고래 습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그녀는 성공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 조한나가 자신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라고 평가할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조한나가 자기의 이제 자기가 성공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해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성공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은 1에 가까운 어떤 값으로 조한나가 얘기를 하겠죠. 거의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거는 주관적 확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 확률을 얘기하는 확률을 할당하는 세 가지 방법이 하나는 주관적 확률, 그거는 반복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도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등확률 방법을 이용해서 확률을 n분의 1로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 중에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complement event라고 하죠. 6건.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 A가 아닌 사건, 이거를 컴플리먼트해서 A, C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책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A, 바 이렇게 표시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 따라서 그건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가 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벤 다이어그램의 이 큰 이게 표본 공간, 이 전체가 이제 표본 공간이고요. 자, 이 표본 공간 안에 A의 집합, 이게 이제 A가 여기 있다면 요 바깥에 이 바깥에 부분, 요게 A의 6건이 되죠. 요 바깥에 부분, A가 아닌 사건, 요 부분을 A의 6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은 아까 확률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 S의 확률은 1이라고 그랬죠. 자, 1을 갖다가 우리가 A의 확률하고 요 나머지 A의 6건의 확률하고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 합하면 A하고 A의 6항하고 합하면 표본 공간이 되죠. 자, 그래서 A의 사건과 A 사건과 A의 아닌 사건 네, 합집합은 표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확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두 사건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 합집합을 여기에 합으로 더하기로 썼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지 않는 경우, 이 두 집합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냥 더하기로 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6건의 확률은 1에서 A의 사건을 뺀 거다. 이렇게 6건의 확률 구하는 거는 1에서 그 발생하는 사건, 발생하지 않는 사건, A의 6건 아닌 그 반대 사건을 빼주면 돼요. 그쪽의 확률을. 그래서 한번 예제를 같이 보면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대학생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0.45다. 한 학생이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았다면 독감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걸릴 확률이 0.45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확률은 6건이죠. 그죠? 여기서 A는 독감에 걸릴 사건. 거기에 비해서 A 6건은 독감에 거꾸로 썼네요. 제가 걸리는 사건 맞네요. 맞아요. 이거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 사건. 걸리지 않는 사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A의 여사상. 이게 이제 A. 그죠? 그래서 A의 여사상의 확률은 1 빼기 A의 확률을 빼서 1에서 0.45를 빼면 0.5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네요. 자, 또 6건 유도된 연습 문제 3번. 한 수의사는 2마리의 크림색 모르모트를 키운다면 자손이 순수 흰색일 확률은 0.25라고 한다. 자손이 순수 흰색이 아닐 확률은 얼마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순수 흰색일 확률. 흰색인 사건. A의 여사상은 순수 흰색이 아닌 사건. 그러면 A의 확률이 0.25니까 A의 여사상의 확률은 1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 빼기 0.25 해서 0.7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사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뭐가 아닌 사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0, 1, 2, 3, 4, 5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1, 0인 사건. 0인 사건은 얼만가? 그러면 1, 2, 3, 4, 5가 되는 사건을 전체에서 빼주면 우리가 0인 사건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가 아닌 사건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사건 이 확률 공식을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